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관인데요. 전 눈먼카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좀 주십시오. 올 한 해 음흠. 두고두고 넘치도록 복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시청자분들도 올 한 해 내내 복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복 받으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그 EXW를 끝내볼까 해요. 그런데 예, 내가 너무 작다. 사실 우리 조간이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항상 이쪽에 있어가지고 음. 나랑 비슷했는데 자리 바꾸니까 지금 그 EXW 가지고 너무 늘어졌다, 그죠? 아니 뭐 또 자세히 하면 또 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EXW를 한번 보면 다른 게 빨리 진도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 없애버릴 거예요. EXW 오케이, 다 오케이. 지워버릴 거예요. A6, B6은 뭘까요? 그 A6, B6는 다큐멘트 얘기네. 다큐멘트인데 그 A2, B2가 뭐죠? 딜리버리.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현실적인 딜리버리를 뜻하고 그게 되었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서류. 음. 그걸 제공해줄 의무, 그게 이제 A6고, 그걸 제공했을 때 잘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게 저게 B6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인도되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서류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B에? 운송 서류가 있을 거예요. 운송 서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FOB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 서류를 줄 의무가 없죠? 그래서 원래 FOB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뭐 본선 수치점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그 운송 수료가 아니더라도 인도의 증거 수료를 인정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무역실무 교과서에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운송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증거 수료가 운송 수료이겠지만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영수증 이런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A6 재밌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EXW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EXW EXW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렇죠. EXW라서 그렇고 다른 데 가면은 뭔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C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가능한 그런 선화증권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FOB라든지 이런 데 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단순한 영수증일 수도 있다, 뭐 운송 서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 인도의 증거 서류가 제시됐을 때는 그걸 잘 수령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물품을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뭐 서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7, B7이 옛날에 2010 때는 A2, B2였어요. 그래서 통관에 관련돼 있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통관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어떤 통관이 있느냐? 그 인코텀즈 2010 시절에는 그 선적점 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실무에서 그런 게 있죠. 그 선적점 검사 관련돼 있는 게 원래 그 요게 그 검사 포장 화인이라는 거랑 같이 묶여 있었었는데 여기 2020으로 오면서 이렇게 통관하고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통관하고 비슷한 성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일본에서 수산물 들어올 때 우리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해야지. 미리 검사를 갖다 하고 통과된 것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적 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입 통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A7, B7에서 말하는 통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쭉 보니까 엑스포트, 임포트 라이선스 돼 있으니까 수출입 통관이 일단 보이고 중간에 또 뭐 있죠? 트랜짓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일 때 저 트랜짓 가능하겠습니까? 내륙국가? 그렇죠. 유럽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이제 오게 될 때는 트랜짓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통과 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까지 엑스포트, 임포트, 클리어런스 요 사이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보니까 security clearanc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안 통관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 저기 뭐 24시간 그 출항 사전 신고. 사전에 신고를 갖다 해야 되고 적합 목록을 갖다 제출을 갖다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security clearance랑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프리시먼트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선적점 검사 저런 것들도 다 묶어가지고 통관 의무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ny other official authorization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또 일단은 공식적인 어떤 그 허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쭉 묶어놨는데 EXW다 보니까는 매도인이 직접 하겠습니까? 도움을 주기만 하겠습니까?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없지만 도와는 줘야 된다. 상대방에게 도와는 줘야 되는 거죠. EXW에서 상대방 자기가 안 하지만 도와주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A4로 한번 쭉 들어가게 되면 도와주는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는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보험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뭐라고요? 매수인이 보험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그런 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무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직접 통관을 안 하는데 매수인을 도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운송 관련 정보라든지 보험 관련 정보라든지 통관을 위한 정보를 갖다 매수인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누구 비용으로 하겠습니까? 이건 또 매수인 비용으로 해야겠죠. 전부 다 매수인 비용으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지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낸다면 네. 이런 문제도 나오겠다. 도와주는 것 중에 아닌 거는 컨테이너 싣는 걸 도와줘라. 이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EXW는 그 요게 나와 있는 요런 의무 사항들을 직접 이행하는 건 아니고 매수인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정보라든지 서류가 필요할 때 매수인이 정보나 서류를 입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의무만 있다 이런 거겠죠. 자,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직접 통관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매수인. 요거를 갖다가 매수인이 뭡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해야 되는 통관이 보니까 엑스포트도 보이고 임포트도 보이고 그죠? 엑스포트, 임포트 다 하고 또 트랜짓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보안. Security Clearance. 그래서 말하자면 뭐 적합 목록 제출 같은 경우도 수입자가 적합 목록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선적점 검사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수입상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그 공적인 허가 절차를 갖다 하는 것까지 수입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엑스포트부터 수입자가 하다 보니까는 우리 그 앞에 보면 그 익스플레니터리 노트에서 어떤 얘기를 갖다 살짝 해줍니까? 외국인이 그 수출 통관이나 뭐 이런 통관을 못할 때는 하지 마라.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898은 이제 매도인 쪽에서는 뭐 검사, 포장, 화인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모든 규칙이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A2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점검을 갖다 하는 거, 인도할 목적으로 점검한다는 얘기는 수량이 맞는지, 무게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기 포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포장 같은 것도 특수한 거래에서 매매 물품을 포장하지 않고 운송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포장을 안 해도 되죠. 이제 벌크 화물 같은 경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매도인이 뭡니까? 자신의 비용으로 이렇게 포장을 갖다 해야 되고 포장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될 때도 뭡니까? 해당 물품에 뭐에 적합하게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갖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서의 포장 조건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고, 계약서의 포장 조건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포장을 해주면 되죠? 해당 물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을 갖다 하고 파인을 표시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 보니까 EXW는 매도인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포장을 해줘야 되네. 일단 물건을 갖다 팔 때 그러니까 튼튼하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운송에 적합할 정도는 그렇죠. 최소한 해야 되는 거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요 B8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매도인이 포장을 해주는 거니까 매수인은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11가지 규칙이 똑같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인코텀즈 규칙들 중에 보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CPT랑 CIP는 뭐 인도의 장소 방법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공유가 전혀 안 되고 11가지 규칙이 제각각인 게 뭐냐면 A9, B9이에요. 아, 비용과 비용하고 관련돼서는 이렇게 다 이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씩 겹치고 중복되는데 비용만은 뭡니까? 겹치거나 이렇게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용을 A9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어디까지 지불을 갖다 할 것 같습니까? 인도하기 전까지. 인도하기 전까지 비용을 갖다 인도되고 나면 뭡니까? 매수인이 비용을 지불하겠죠.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은 다 똑같지는 않죠. 아, 달라요? C로 시작되는 건 다르죠. 아, 그런가? C로 시작되는 인도지가 다르구나. 인도하고 나서 또 목적지까지 그렇죠, 운임 보험료가 맞네, 되니까. 맞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거 빼고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맞겠죠. C로 시작하는 거 빼고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인도되면은 뭐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위험이 이전되죠. 위험이 이전되는데 인도되기 전에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 위험이 조기 이전이라고 했죠.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만약에 위험이 조기 이전되고 조기 이전되고 나서 뭔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은 그 C로 시작되는 거 빼고는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인도되고 나서는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험의 조기 이전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인도되기 전에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EXW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되기 전에 매수인이 비용이 부담하는 게 좀 더 많아요. 인도랑 관계없이 수출할 때 수출 통관과 관련된 통관 수수라든지 이런 거 일체의 비용은 인도랑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도를 갖다 분기점으로 하지만 인도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뭡니까? B9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보다 A9에 보면 인도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뭘 갖다가 빼라고 돼 있어요? B9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 위험의 조기 이전 때문에. 위험의 조기 이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도랑 관계없이 이렇게 수출 통관 수수료 같은 거 인도랑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B9에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뭐 인도될 때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A4, A5, A7은 매도인이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은 아닌데 매수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렇게 되면 도와주게 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매도인한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을 상환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수출 통관이든 수입 통관이든 세금이든 모조리 누가 내야 된다? 매수인이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물건을 갖다가 이제 매수인이 이미 처분 상태로 놔두게 되면 위험이 이렇게 이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이전되고 나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는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B10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B10은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통지예요, 통지. A10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거고, B10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모든 종류의 통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A10은 물건 잘 받아라, 잘 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B10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는 매도인의 물품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지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10에서 통지는 보통 보게 되면 그 F로 시작하는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안 해주면 매도인이 인도를 못 해요. 그렇죠. 선박의 명칭 이런 것들. 그렇죠. 장소 이런 거. 예, 그렇죠. F로 시작되는 규칙 이외에 다른 규칙들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다른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 인도의 장소가 넓은데 그 장소에서 지점을 갖다 선택할 권리를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이 뭐라고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시기를 갖다가 좀 넓게 이렇게 잡아놓고 그 시기 내에 어떤 타이밍을 갖다가 매수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뭡니까? 매수인이 통지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B10에 따른 통지입니다. 그래서 B10에 따른 통지는 F로 시작되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의 명칭을 통지한다든지 선박의 명칭을 통지한다든지 화물을 접수하는 그 시간을 통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F로 시작되는 규칙이 들어가고, F로 시작되지 않는 그런 규칙들은 어떤 뭐 넓은 장소 내에 좁은 지점을 선택할 권한을 매수인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매도인이 물건을 갖다가 발송하거나 뭐 헌적해야 되는 긴 시간 중에서 어떤 긴 시간 중에 어떤 타이밍을 갖다가 매수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걸 통지를 갖다 해줘야지만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이 제대로 인도를 못하니까 인도되기 전에도 위험이 이전되는 위험의 조기 예진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B10에 따른 통지는 무엇과 연관이 되죠? 위험의 조기 이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위험이 조기 이전되고 나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도 뭡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10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위험의 조기 이전이 이전하고, 또 위험이 조기 이전되고 나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그 공통적인 그 틀을 갖다가 잡으셔야 되는데, 그 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항목들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 다음에 제3국을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보안 통관, 그 다음에 흔적점 검사랑 관련된 통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검사 포장 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1가지 규칙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동일합니다. 근데 화인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영어 보면 마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 박스 안에 겉에다가 아무리 뭐가 들어있다는 표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수입상에 어떤 뭐 로고가 들어갈 수도 그렇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요거는 11가지 규칙이 다 지각각이다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인도되고 나서는 매수인인데, 그런데 인도랑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조기 이전됐을 때는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XW 여기서 끝내고, EXW를 이제 다른 그 규칙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일단 좀 그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좀 그 자세하게 했죠. 했던 거고, 다음 그 다른 규칙들부터는 조금 줄여가지고 스피디하게.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